선라이즈의 선라이즈입니다. 오늘은 선라이즈라는 이름 말고 제 부계인 케박 조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유학에 관한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미국 회계사님이신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브랜든 최고요. 30대 대기업을 버리고 미국에 MBA 갔다가 CPA가 돼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 펑펑 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어학연수라도 갔다 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미국의 UCLA에 어학연수를 1년을 가게 됐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 시야가 한 20배 정도 확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20배 가량 정도 확대됐다고 느끼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냥 꿈도 없었고 그냥 대학 다니다가 그냥 취업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벌써 한 2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때 미국에서 가서 전 세계에서 모인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MBA를 버리고 CPA로 오게 되신 이유가 따로 또 있을까요? 이게 좀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제가 일단은 비전공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너 전공이 뭐야? 비전공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MBA라는 걸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MBA를 도전을 하게 됐었고요. 보통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돈은 잘 벌지만 대기업인 이유가 사람을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대기업이다 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잖아요. 저희 생활은 혹시 어떠셨을까?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되게 재밌었어요. 갑자기 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일단 신입사원 때는 이제 미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놀이방도 가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다가 한 4년 차 정도 돼서 대리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책임감은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나도 이제 나의 어떤 상사, 과장님이나 차장님처럼 약간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새벽까지 혼자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택시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샤워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또 출근하는 그런 생활이 좀 이렇게 지속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이러려고 대기업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들었던 게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한다면 좀 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이 질문을 주시는데 MBA는 경영학 석사 과정이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경영학도 분들이 이제 석사과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MBA를 주로 미국으로 가시는데 근데 MBA를 버리고 CPA를 하게 되신 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UCLA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선택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거기서 이제 MBA를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되게 잘한다 토플 점수도 나왔고 그리고 GMAT이라는 시험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수업이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레포츠를 작성하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는 학사까지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논문, 소논문 작성에 대한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MLA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레포트를 쓴다고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교재에 있는 거를 요약을 잘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써야 되는 거지 남의 의견을 요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호출을 받았고 그래서 학과장님, 교수님 3명 여기서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질타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을 했죠.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획 일을 하다가 나이 30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하는 게 이제 기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하면서 이게 가만 보니까 MBA라는 게 이거는 경영학 석사인데 이거는 대기업에서 매니저가 되기 위한 포지션인데 나는 내가 미국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여기서 취업을 하고 감주권을 얻기 위함인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외국의 유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굳이 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렇다면 내가 이게 취업에 유리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CPA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일단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 미국 사회에 뚫고 들어가려면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 제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추려지는데 회계사, 변호사,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간호사, 의사 이런 거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가장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회계사가 그래도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근데 MBA를 그만두고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편입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걸 버리기는 아깝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고민은 전혀 없으셨는지. 아무래도 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스펙, 학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코스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이제 좀 빠르게 남들보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콤플렉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일단은 제 목표는 학위,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학위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그죠? 제가 여기서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 가면 대학이 서티피케이트,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그 다음에 배철러 디그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는 전공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철러 디그리는 전공 플러스 교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반, 교양반을 듣는 게 배철러, 그러니까 학사학위라고 하면 서티피케이트는 교양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에서는 학사학위를 했고 직장생활도 5년 넘게 했는데 여기 와서 내가 교양을 또 듣는 거는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거죠. 왜냐면 나는 여기서 내가 어차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학비를 내고 있는 건데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회계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전공만 듣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보통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이제 들어갈 때 보통 4년제로 이제 졸업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위가 너무 이제 중요시 되는 사회 분위기상 유학을 갔는데 이름도 듣도 못한 대학을 나와? 이렇게 하는 그런 인식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학생들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까지 이렇게 쭉 어떻게든 버텨서라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4년제 대학을 예를 들어 UCLA 같은 경우로 4년제를 들어갔다 그러면 학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미국 내에서 뭐 2년제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4년제로 편입하는 그런 편입 과정에 대해서 미국 내에 인식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미국의 대학 시스템이 약간 평생교육 시스템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일단은 아마 유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학점을 발휘해가지고 명문대로 편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할 거예요. 처음부터 명문대 간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은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 너무 돈도 안 쓰는 거, 좀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보고 느낀 것으로 따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지인들이 그리고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편입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편입이고 그리고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편입을 굉장히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배움의 어떤 기회가 없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 같이 미국 내에서도 가장 교육 제도가 앞서 있는 곳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그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혹시 이제 지금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교육 사업을 아까 부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유학을 고민하는 그런 제자들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도와줘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그 지금 경험으로 보면은 3가지 정도로 유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저에게 이제 유학을 고민하면서 상담을 찾아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의 80% 정도가 커뮤니티 칼리지가 딱 맞아요. 정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를 들면은 명문대를 들어가고 본인이 그 랭킹이 높은 데를 가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뭐 논문도 써야 되고 뭐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가적인 그런 활동을 준비하는데 약간 포트폴리오 같이 이런 그렇죠. 거 쭉 준비를 해봐야 되고. 네. 아, 그러니까 뭐 대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또는 대학을 다니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물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이랑 영어 실력 가지고는 또는 그 집에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80% 정도가 커뮤니티 칼리지가 맞다 이렇게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효율적인 거, 가성비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3학년 때 전공이 결정되는 미국의 어떤 대학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사실 1학년, 2학년 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교양 과목과 기초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학비가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5분의 1까지도 저렴한데 굳이 그 비싼 돈을 내고 전 세계 어디서나 들어도 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는 그런 교양 과목을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못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약간 그런 좀 높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좀 포함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 그 나쁜 유학원들의 어떤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 어떤 이유거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또는 어떤 나라든 시골의 어떤 주립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당장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려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 끊어지는데 저도 이제 유학을 관련 알아볼 때 도시를 몇 군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캐나다 안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조금 촌이다. 대신에 장점은 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한인의 비율이 적어서 영어를 빨리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장점이다라고 거기를 어필을 해주셨고 그래도 유학 갔다 왔다고 하려면 좀 큰 도시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토론토랑 밴쿠버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게 좀 혹하더라고요. 아무도 한국 사람이 저는 그때는 좀 영어를 확 임프루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예 한국인이 없는 데를 가서 좀 외롭더라도 참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게 내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큰 도시로 가기 잘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고 그렇죠. 도중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학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주변에서 되게 훈수두루신 분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는 안 해봤으면서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강하게 뭐 푸시하고 그러는데 진짜 유학은 제가 봤을 때 간 다음보다 가기 전에 조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시골로 가게 되면은 일단 인종차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는 늘겠죠 당연히. 대신에 이제 그 시골에는 근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요. 거기 근처에 무슨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이라는 거는 주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마치 이제 주가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시골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로 가서 취업하면 되지 이게 좀 되게 웃기는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나라를 바꿔서 한번 일자리를 찾아보겠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주를 바꾸게 되면 적응하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둘째 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일단은 독립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학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님하고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자꾸 내가 떠나기 전에 나를 생각하면서 진짜 미국에서의 어떤 시스템도 전혀 모르면서 이제 또 훈수 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훈수를 안 받으려면은 내가 좀 독립을 좀 빨리 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 방법으로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보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적게는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버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버는 친구들은 방학 때 500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력이 생기면은 그 부모님이 이렇게 학비를 내주고 뭐 생활비를 내주는 대신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에서 약간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그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미국을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거기서 취업을 해서 자리 잡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학 후 취업에 관해서 혹시 그런 걸 원하시는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미국에서 취업은 성적이랑은 크게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대학이랑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역과 전공과 대학이라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취업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 어딘지.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중부의 어떤 시골로 가는 거랑 틀려요.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 같은 거 해서 그 지명을 찍어보면 네. 아시아인의 어떤 인종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중부의 무슨 사막, 유타주나 이런 데를 가면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 비율이 뭐 2%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면 뭐 18%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놓고 봐도 취업의 가능성이 9배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공. 취업이 되는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안 내라는데 일단은 이런 거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우면 제일 먼저 내가 취업을 원하는 그런 회사를 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디즈니가 됐던, 구글이 됐던, 아마존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그러면은 이 회사에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는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을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마존에 가서 또는 디즈니에 가서 이런 포지션으로 일하고 싶다. 그럼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전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이 가까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왜냐면 그 미국에서 취업은 대부분이 OCR이라고 해서 온 캠퍼스 리크루팅인데 그 학교로 대학으로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시골에 있으면은 그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가 그쪽으로 갈 리가 없고 네. 시애틀에 있는 구글에서 그게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학생들이 됐던 미국의 대학에서 어떤 취업 시스템이라는 거는 OCR을 통해서 인턴을 해서 3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취업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동부에서 서부로 비행기 타고 인턴을 다닌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소위 말하는 그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네. 하는 얘기가 그냥 대학 랭킹 차트 딱 꺼내놓고 네 성적이 이거고 토플 점수가 이거니까 너는 이제 100위 안에서 결정을 해라. 근데 학비가 얼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진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3학년, 4학년 돼서 너무 늦게 깨닫네요. 네네. 그때 깨닫게 되면 이제 사실 그때는 옵션이 많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는 사실 좀 덜 해도 됩니다.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영어는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막 영어를 공부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학원을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취업할 것을 먼저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지역과 전공과 대학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제가 미국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결정을 했으면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좋아. 디즈니를 가야지. 그러면 디즈니 회사 본사가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렇지. 학교를 알아보고 가는 게 그렇지. 나중에 이민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든 좋은 대학 나오면은 어디서든 뽑아주겠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뭐 뉴욕 주립대라든지 뭐 UCLA 자기들이 들어오면 좋은 학교들을 일단 들어가서 내가 학교를 UCLA 나왔는데 안 뽑아주겠어? 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사를 먼저 정해놓고 그렇죠. 목표를 정해놓고 학교를 정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한 11년 살면서 이렇게 쭉 만나보니까 선후배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써가지고 거의 90% 이상 돌아가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머리가 나빴거나 뭐 공부를 못했거나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돌아간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또는 이제 정보가 부족했다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잊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일단 미국에 갔으면 현지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가고 어떤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뚫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들과 비슷하게 움직여야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국에 갔는데 그냥 학교만 다녔든 계속 학교만 다녔든 계속 한국에서 하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본인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해도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도 사실 운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향해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한번 써주시죠. 따끔한 말은 없고
요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일단 도피성 유학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요새. 한국에서 뭐 대학이 힘들 것 같으니까 가야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뽀개진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기회의 나라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다만 가기 전에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대학 합격하고 땡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기 전 1년, 그 다음에 들어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양쪽으로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를 좀 세팅을 잘하고 들어가면은 성공하는 유학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영주권을 받는데 성공을 했지만 사실 가능성이 낮은 건 맞지만 그렇지만 해본 사람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다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관점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유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꼭 치러야 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토플이라든지 IELTS라든지 이런 거 준비 방법이나 또 캐나다라든지 미국 그리고 새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싼 값에 가는 필리핀 어학연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볼까 하는 시간이 혹시 되실까요? 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좀 내용이 길지 않다 싶으면 댓글로 답글을 달아드릴 거고 또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영상으로 Q&A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